예, 주식시황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최근 또 3일간 또 많이 매수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시죠? 4일간인데 거의 1조 4천억 정도 드디어 현물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목하셔야 될 게 기관도 같이 쌍끌이라고 하죠. 개인만 팔고 있습니다. 금액이 좀 남다르죠. 하루에 5천억씩. 그것도 연달아서 거의 3, 4일 만에 1조 4천억을 매수하는 건 굉장히 큰 금액인데, 어쨌든 늘 그렇지만 개인들이 팔 때는 지수가 오르고 살 때는 지수가 떨어지는 모습 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코스닥을 한번 볼까요? 코스닥도 외국인 들어오고 있죠. 아주 강하진 않은데 좀 들어오고 있죠. 그래서 올 한 해로 보겠습니다. 올 한 해 1월 1일부터 오늘까지 외국인이 얼마를 샀나. 코스피 보겠습니다. 코스피 누적입니다. 누적으로 해서 현재 6,800억 정도, 7천억. 기관은 무려 8조 원을 샀어요. 개인이 10조 원 빠져나갔습니다. 지난주에 한때 외국인이 제가 마이너스 음전했다는 거 말씀드렸죠. 이거는 이제 하루하루가 아니고 누적입니다. 누적. 지금까지 한 거 누적. 그래서 마이너스 7천억에서 지금 1조 4천억 정도 들어와 가지고 플러스 된 거죠. 어쨌든 올해 외국인이 현재 한 약 7천억 정도 매수하고 있다. 예, 어떤 것은 코스피는. 코스닥은 어떻죠? 코스닥은 매도입니다. 올해 올 한 해로 봤을 때 개인만 6조 9천억. 6조 9천억이면은 거의 7조 원 정도 되겠죠. 외국인 5천억. 그 다음에 기관도 한 4조 원가량. 제일 걱정스러운 게, 이 중에 제약주가 차지하는 비중이 꽤 되겠죠. 제약주 한번 볼까요? 제약주 얼마나, 제약주 한번 보죠. 코스닥, 뭐 제약주 전체는 아니고, 코스닥주에 있는 제약주 한번 보겠습니다. 제약. 역시 개인이 많이 샀죠. 물론 이제 구성 종목이 다 포함되어 있진 않을 텐데, 어쨌든 간에 개인이 올 한 해 제약주를 많이 샀다. 7천억 정도. 제가 좀 걱정스러운 거는 쭉 보시면은 연초보다 계속 늘어나죠. 연초에는 얼마 안 됐잖아요. 누적으로 제약주 매수가. 제약주가 많이 올랐다가 떨어지니까 이제 이만하면 됐겠지 하고 개인들이 계속 사는데,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면 10배 거품인 종목이 절반을 떨어져도 뭐예요? 5배 거품인 거죠. 그래서 그 경우에는 또 반등했다가 장기적으로 또 떨어진다. 대다수가 그렇습니다. 안 그런 종목들이 이미 이제 뭐 거의 제재를 폭락해서 거품이 이제 한두 배권으로 내려온 종목도 있긴 하지만 어쨌든 유명한 종목들은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올 한해 외국인 코스피를 보면 한번 쭉 볼게요. 코스피 한번 쭉 봐볼게요. 올 한해 연말이니까 처음에 솔직히 매수가 점점 쌓여오죠. 늘어나는 건데 매수가 1월, 1, 2월 연초에 좋았었어요. 연초에 괜찮았었고 쭉 볼게요. 중간에 보면 7조 원까지 늘어난 게 있을 겁니다. 3월까지 많이 늘어났다가 7조 원까지 거의 7조 3천억까지도 늘어났었네요. 그러다가 이제 하반기 들어서 쭉 빠지기 시작하면서 빠지다가 또 들어왔네요. 여름까지 타다가 7조 3천억이 최고였고 그 후에 하반기 들어서 쭉 빠졌죠. 그래서 꼴랑 7천억 매표를 했는데 그래도 이제 음전하지 않은 게 다행인데 이후에 제가 볼 때는 다시 외국인이 이런 기조로 좀 들어와야 되지 않나. 현물이 좀 동반이 돼야 될 걸로 보입니다. 여러분이 하나 알고 계셔야 될 게 지금은 이제 외국인 선물 매수하는 대로 장 마감이 좀 막판에 올려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만약에 외국인들이 마음 먹고 선물을 쫙 끌어올리면요 선물과 현물의
가격 차이가 벌어지고, 그렇게 되면은 자동으로 프로그램 매수가 일어납니다. 그러면 기관은 차익 순매수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외국인이 선물만 끌어올려도 기관은 현물을 매수하게 돼 있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간혹 외국인들이 그 물량을 넘길 때 지수를 떠받치면서 자기네들이 급하게 팔아야 될 때 쓰는 스킬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는 거 아닌가 하는 걸 봐야 되는 이면에는 이것만 확인하면 되죠. 저희가 이 현물, 그죠? 이거를 파느냐, 선물로 지수를 올리는데 외국인이 다시 이런 식으로 계속 팔 거냐, 내년에가 문제겠다. 내년에 그렇지 않고 지금처럼 계속 들어올 거냐, 그게 문제입니다. 개인이 나갔다는 건 매우 긍정적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만약에 외국인이 지지부진하고 기관 장세로 가고 선물로 떠받치는 장세가 왔을 때는 물론 어느 정도 오를 수는 있는데 외국인이 문제죠. 외국인이 만약에 크게 매도하게 되면, 물론 외국인 매도가 크진 않습니다. 올해는 크지 않고 작년에 좀 있었는데 그래도 과거에 비해서 아주 크진 않습니다. 어쨌든 12월 10일 만기 후에 이제 새로운 이제 12월 만기를 위한 선물이 되고 있는데, 이 선물은 외국인은 누적이죠. 누적으로 이미 5천억, 미니 선물 5천억이 아니구나. 오늘만 5천억이고 지금 선물도 굉장히 강도가 셉니다. 오늘 선현물도 5천억 매수했어요. 그리고 선물 누적 1조 2천억이고 미니 선물까지 합치면 어떻게 되죠? 거의 1조 7천억 가량 되네요. 그죠? 이미 불과 며칠 새에 외국인은 1조 7천억 상방에 베팅하고 있다. 차트는 어떻다? 제가 그냥 이평선 대응만 하자고 말씀드렸는데 코스닥도 61선 돌파를 했어요. 제가 이 선을 다 깔고 있는 때는 투자율이 100%를 가져가고 했는데, 이게 여러분 매수 시점을 어떻게 잡느냐는 사실 많이 다릅니다. 일봉이 이평선을 뚫을 때마다 투자비를 늘리는 방법, 이런 방법이 또 하나 있고요. 아니면은 골든 크로스 때, 예를 들어 5일선이 여기서 어떻게 해요? 5일선이 11선을 뚫고 5일선이 21선, 121선, 5일선이 골든 크로스 할 때마다 늘린다. 그렇게 해도 돼요. 그건 약간 조금 늦게 대응하는 건데 오히려 그게 맞을 때가 있고, 또 하나는 정말 신중을 기하려면은 아싸리 21선이 61선을 뚫거나 121선을 뚫을 때, 이 노란 선이 이 위에 있는 선을 뚫을 때 매수한다, 그렇게 해도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사실 조금 너무 늦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금 코스닥인데요. 예전에 말씀드린 거 기억나실 거예요. 어차피 많이 오르려 한다고 해도 여기서 몇 번을 꿀렁거린 후에 오를 것이다. 오르려고 한다고 해도 그게 아니고 만약에 떨어지기로 되어 있다면은 반드시 꿀렁거리다가 여기를 깨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대로 대응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평선 대응은 어려운 건 아닌데 그냥 간단히 생각하시면 됩니다. 상승할 때는 여러분 주가가 다 이평선 위에 있습니다. 그죠? 이 주가 자체가 이 선들을 아래로 깔고 오르잖아요. 반대로 선들이 위에 있으면은 하락으로 가는 거예요. 그거를 뚫어줘야 저희가 매수로 본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특히 일봉당에도. 그래서 지금 이제 간만에 투자 비중을 100%로 가고는 있는데 조정이 한 번 정도 더 나올 수도 있겠죠. 좀 더 가다가 또 눌려서 이렇게 갈 수도 있는. 이렇게 되면 좀 복잡해지는 거예요. 왜냐면 이평선 또 깨니까 복잡하긴 한데, 각자 기준을 세우셔서 어디가 맥점이냐, 아니면 이 모인 지점 여기를 맥점으로 보시든지, 그죠? 121선, 61선 코스닥의 경우. 일단 저희는 외국인 수급이 좋기 때문에, 외국인 기관 수급이 좋기 때문에 일단은 투자 비중 100%로 올리고 있죠. 코스피는 이미 올렸고 내일부로 코스닥도 60선마다 돌파해서 일단은 100% 올린 뒤에 나중에 줄일 걱정을 할 예정이 있습니다. 물론 코스닥은 제약주가 여전히 좀 불안한 면이 있긴 한데 제약주도 너무 많이 떨어진 레벨권이긴 해서 반등은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코스닥 긴 차트입니다. 장기 차트인데 레벨권이 2010년, 11년이나 거의 레벨권이 큰 차이가 없죠. 예. 더 떨어질 때도 사실 없어 보이긴 하는데 어쨌든 현재 코스피가 코스닥보다는 외인 감도가 더 좋습니다. 이 정도 설명드리고 투자하도록 하겠습니다.